새벽 5시 30분. 도심의 고층 빌딩 숲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서린타워 지하 주차장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다. 낡은 경차 한 대가 직원 주차구역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72살의 박성민이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 가득한 얼굴,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거칠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트렁크에서 청소 도구가 담긴 낡은 카트를 꺼냈다. 바퀴가 삐걱거리며 아침의 고요를 깼다. 박성민은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지하 1층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깊이가 서려 있었다. 지하 1층 청소 도구 보관실. 그곳은 박성민의 작은 왕국이었다. 벽면에는 30년 동안 모아온 청소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1층 로비, 2층 회의실, 3층부터 12층까지의 복도와 화장실, 그리고 15층 임원실. 늘 같은 순서였다. 또 제일 먼저 오셨네요, 성민 씨.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박성민이 고개를 돌렸다. 경비실에서 나온 젊은 경비원 강민수였다. 그는 박성민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잖아. 박성민이 온화하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다. 벌써 몇 시간이나 일하셨어요? 건강 챙기셔야죠. 괜찮아. 난 이 일이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며 박성민은 카트를 밀고 1층 로비로 향했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박성민을 보면 늘 안쓰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웠다. 그 나이에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어제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다. 박성민은 자루걸레에 물을 적셔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정갈하고 깔끔한 동작이었다. 그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침이 깨어나고 있었다. 박성민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웠다. 사장님, 또 생각하세요? 문득 떠오른 목소리였다. 30년 전, 이 건물 옥상에서 들었던 목소리.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박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다. 과거를 떠올려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7시가 되자 건물에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성민은 로비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작업을 계속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존재했다.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어? 어제 밤새 작업했어. 이번에는 꼭 계약 따내야 할 텐데. 김 부장이 또 트집 잡을 것 같아. 완벽하게 준비해. 직원들의 대화가 박성민의 귓가를 스쳤다. 그는 묵묵히 계단 난간을 닦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승진의 기쁨, 실패의 좌절, 사랑의 설렘, 이별의 아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2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여기는 어제 야근한 흔적이 역력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커피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쳐 있었다. 박성민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바르게 놓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유리창 너머로 건너편 건물이 보였다. 저기도 누군가 아침 청소를 하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박성민은 그들과 자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8시 30분,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복도는 활기찬 인사말로 가득 찼다. 박성민은 3층 복도를 청소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성민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한 여직원이 인사를 건넸다. 영업팀의 이지은이었다. 입사 3년 차로 이 건물에서 박성민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 중 하나였다. 지은 씨도 좋은 아침. 박성민이 따뜻하게 답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아저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고마워. 지은 씨도 좋은 하루 되길. 이지은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박성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직원들이 있어 다행이었다.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긴 하루를 버틸 힘이 되어주었다. 9시가 되었다. 박성민은 잠시 휴게실로 향했다.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보리차를 따라 마셨다. 오래된 플라스틱 컵에서 익숙한 향이 났다. 30년 동안 이 컵으로 차를 마셨다.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랐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다. 출근하는 사람들, 배달하는 오토바이, 정신없이 달리는 버스와 택시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박성민도 마찬가지였다.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일 뿐. 그 역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휴게실 벽에 걸린 회사 연역표가 눈에 들어왔다. 서린타워의 역사가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1965년 창립, 1980년 현 사옥 이전, 1995년 주식 상장, 2010년 글로벌 진출. 하지만 거기에는 없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했던 순간, 1995년의 그날이. 박성민은 차를 다 마시고 다시 일터로 향했다. 아직 청소할 곳이 많이 남아 있었다. 4층, 5층, 6층. 그는 한 층 한 층 정성스럽게 청소했다. 화장실 거울을 닦고, 복도 바닥에 광을 내고, 계단 손잡이에 먼지를 털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직원 식당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성민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대신 지하 보관실로 내려가 도시락을 꺼냈다. 아침에 직접 싼 김밥이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다. 혼자 식사를 하며 박성민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함 속에 자신만의 특별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 아는 비밀이.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오후에 햇살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공중에 떠다녔다. 박성민은 그 광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자신도 저 먼지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오후 2시, 박성민은 9층 임원 회의실 앞에 멈춰 섰다. 안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박성민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방해하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다. 30분쯤 지나자 회의실 문이 열렸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왔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누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쳤어. 본사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또 직원들이 불안해하겠네. 임원들은 박성민을 스쳐 지나가며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박성민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쓸 필요 없는 배경이었다. 마치 복도의 화분이나 벽의 액자처럼. 박성민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그래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피해가며 바닥만 닦았다. 남의 업무에 손대지 않는 것도 그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매출 감소, 영업이익 하락, 시장 점유율 추락. 숫자들이 그의 시야에 스쳤다. 박성민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박성민이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다. 이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청소하시는 분. 박성민이 돌아보자 젊은 남자 직원이 급하게 다가왔다.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얼굴이었다. 화장실 휴지가 떨어졌는데요. 빨리 채워주실 수 있나요? 명령조의 말투였다. 예의도, 존중도 없었다. 박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방 가겠습니다. 빨리요. 급해요. 젊은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박성민은 지하로 내려가 휴지를 가지고 왔다. 화장실 문을 열자 직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오세요.
한참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박성민은 정중하게 사과하며 휴지를 채웠다. 직원은 불평 가득한 얼굴로 손을 씻고 나갔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박성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에 기분 상할 나이는 이미 지났다.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무례를 겪었던가. 처음에는 화도 나고 서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이것이 청소부의 숙명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이라는 것을. 오후 4시, 박성민은 15층 사장실 앞에 도착했다. 여기는 그가 가장 나중에 청소하는 곳이었다. 사장실 비서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외출 중이세요. 청소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은 사장실로 들어갔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거대한 책상,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권력과 성공을 상징했다. 박성민은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다. 여기서만큼은 더욱 세심하게 일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깨끗이 닦았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젊은 남자 둘이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이었다. 박성민은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멈췄다. 그 중 한 명은 현재 이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옛날 사진이네. 박성민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 시절이 떠올랐다.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미래를 그렸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닫고 박성민은 다시 청소를 계속했다. 감정에 휩싸일 시간이 없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창문을 닦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 남산타워가 우뚝 솟아 있었다. 서울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사람들의 욕망, 권력에 대한 갈증, 성공에 대한 집착. 사장님 오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박성민은 황급히 청소 도구를 챙겼다. 사장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늦었다. 사장실 문이 열리며 현재 서린타워의 사장 정우진이 들어왔다. 정우진은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잘 다려진 양복, 반들반들한 구두, 위험 있는 표정. 그는 전형적인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었다. 그의 시선이 박성민에게 스쳤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을 보듯 그냥 지나쳤다. 회의 자료 준비됐나? 정우진이 비서에게 물었다. 네, 사장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박성민은 조용히 사장실을 빠져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정우진과 눈이 마주쳤다.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인식도, 관심도, 호기심도, 그저 하나의 사물을 보는 듯한 무심함만이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박성민은 쓸쓸하게 웃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를 만들었는지 새삼 느껴졌다. 한때는 형제처럼 가까웠던 사이.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성민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녁 6시까지 마무리 청소를 해야 했다. 엘리베이터 홀을 청소하는데 두 직원이 대화하며 지나갔다. 오늘 회식 간다며? 어디가? 홍대 쪽 고깃집. 부장님이 쏜대. 좋겠다. 난 야근이야. 힘내. 프로젝트 끝나면 나도 한턱 낼게.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박성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일했다. 그에게는 회식도 야근도 없었다. 그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었다. 6시가 되자 건물은 대부분 비었다. 몇몇 야근하는 사람들만 불 켜진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박성민은 지하 보관실로 내려가 작업복을 벗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피곤해 지친 얼굴,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이것이 30년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걸어온 길. 비록 험난했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박성민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보이지 않기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 회사의 실제 상황, 세상의 진실. 박성민은 그림자로 살며 빛을 관찰했다. 차에 시동을 걸며 그는 내일을 생각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새벽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상. 하지만 그 속에 자신만의 의미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 아는 특별한 의미가. 1995년 봄, 서울은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IMF 위기를 몇 년 앞둔 시점, 한국 경제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서린타워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다. 당시 회사 이름은 동신전자, 중견전자부품 제조업체였다. 박성민은 그때 42살이었다. 동신전자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 그는 25살에 이 회사를 설립해 20년 가까이 키워왔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직원 200명을 거느린 회사로 성장시킨 것은 그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었다. 성민아, 이번 계약 정말 큰 건데 잘하면 우리 회사 주식 상장도 가능할 것 같아.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진, 당시 동신전자의 전무이자 박성민의 오랜 친구였다. 둘은 대학 동기로 만나 함께 창업했다. 박성민이 기술을 담당했다면 정우진은 경영을 맡았다. 조심해야 해. 너무 큰 계약은 위험할 수도 있어. 박성민이 신중하게 답했다. 그는 늘 보수적이었다.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했고 무리한 확장을 경계했다. 성민아, 기회는 지금뿐이야. 이 계약 하나면 우리 매출 2배는 늘어. 망설일 때가 아니라고.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항상 도전적이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큰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었다. 알아. 하지만 계약 조건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해. 선급금 비율이 너무 낮아. 그 정도는 업계 표준이야. 걱정 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잘 맞았다. 박성민의 신중함과 정우진의 추진력이 균형을 이루며 회사를 성장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계약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건이었다. 그날 저녁, 박성민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계약서를 검토했다. 꼼꼼히 읽어볼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계약 조건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불리했다. 납품 일정이 촉박했고 위약금 조항이 가혹했다. 만약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여보, 아직도 이래? 문이 열리며 부인이 들어왔다. 도시락을 들고 온 그녀는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응, 중요한 계약이라 신경 쓰여서. 건강 생각해야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괜찮아. 이 고비만 넘기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 박성민은 부인에게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지울 수 없었다. 계약은 체결되었다. 정우진의 강력한 추진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박성민은 반대했지만 이사회에서는 정우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다수가 이 계약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다.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납품도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6번째 달, 문제가 터졌다.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업체가 갑자기 부도를 냈다. 대체 업체를 찾아야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어떻게 해야 하지? 정우진이 당황한 얼굴로 박성민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대신 두려움이 가득했다. 대체 부품을 찾아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품질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 신용에 치명타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래 사양대로 납품해야 해. 박성민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았다. 수십 개 업체를 접촉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들을 협상했다. 결국 대체 부품을 확보했지만 비용이 2배 이상 들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재무 담당 이사가 보고했다. 얼마나 필요한가? 최소 30억은 있어야 다음 달 급여와 부품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은 은행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디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을 은행들도 알고 있었다. 우진아,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아. 박성민이 정우진에게 말했다. 뭐, 개인 재산을? 회사를 살리려면 우리가 희생해야 해. 내가 먼저 집을 담보로 잡을게. 너도. 잠깐, 성민아. 내 생각이 있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정우진이 박성민을 말리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박성민은 친구를 믿었다. 함께 20년을 일해온 동료, 형제 같은 친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며칠 후, 정우진이 박성민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성민아,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 무슨 소리야? 사실, 계약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어. 내가 우려한 게 맞았어. 정우진이 고개를 숙였다. 박성민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고마워. 성민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서 위약금이 청구되었다. 거래처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직원들 급여조차 제때 주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밤, 박성민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청구서와 독촉장이 쌓여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박성민은 결심했다. 개인 재산을 모두 회사에 투입하기로, 집도, 예금도,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성민은 정우진을 만났다. 우진아,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했어. 그리고 내 지분 일부도 팔 생각이야. 성민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회사를 살려야 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박성민의 눈빛은 확고했다. 정우진은 그런 친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감사함과 동시에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날 저녁, 정우진은 따로 만남을 가졌다. 만난 사람은 은행 임원과 투자자들이었다. 그들과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테이블 위에는 동신전자의 경영권에 관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박성민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는 여전히 친구를 믿었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곳에서 큰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운명을 바꿀 거래가. 1995년 가을, 박성민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개인 예금을 모두 회사에 투입했다. 부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따랐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집까지 잃으면. 걱정 마. 회사만 살리면 다 돌아올 거야. 20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있잖아. 박성민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200명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대출받은 돈으로 급한 불을 껐다.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했다. 생산도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박성민은 조금씩 희망을 되찾았다. 이 고비만 넘기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정우진이 은밀하게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과 만나 회사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박성민을 배제한 채 새로운 경영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진 전무님, 박 사장님은 모르시는 겁니까? 투자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일이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릴 겁니다. 정우진이 침착하게 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이건 박 사장님의 회사인데 지금 회사 상태를 보세요. 이대로 가면 파산이에요. 누군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우진의 논리는 명확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영권 변화가 필요하다. 박성민은 좋은 사람이지만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관심은 회사의 생존이었다. 누가 경영하든 상관없었다.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10월 중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박성민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낯선 얼굴들도 보였다. 박성민은 정우진에게 물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 아, 새로 들어온 투자자분들이에요. 이사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정우진이 자연스럽게 답했다. 박성민은 미심쩍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였다. 지난 분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이 발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중간에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박 사장님. 실적 보고 전에 먼저 논의할 안건이 있습니다. 무슨 안건인가요? 경영권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성민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시선이 정우진을 향했다. 하지만 정우진은 눈을 피했다. 경영권 변경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심각합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위험 수준입니다. 이 상태로는 회사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투자자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들려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표라니. 제가 이 회사를 20년 동안 경영해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곧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이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박 사장님의 노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입니다. 회사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진아. 박성민이 정우진을 바라보았다. 친구의 눈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정우진은 여전히 눈을 피했다. 정 전무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자가 정우진에게 물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정우진에게 집중되었다. 박성민도 숨을 죽이고 친구를 바라보았다. 정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도 경영권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 형제처럼 여긴 동료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 우진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잖아. 바로 그래서입니다. 성민 형,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다. 박성민은 친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이 있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박성민 대표이사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투자자가 말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갔다. 낯선 얼굴들의 손이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정우진의 손도 올라갔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찬성이었다. 반대하시는 분? 박성민 자신과 몇몇 오래된 이사들만이 손을 들었다. 하지만 숫자로는 이길 수 없었다. 박성민 대표이사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정우진 전무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박성민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정우진이 투자자들과 짜고 자신을 몰아내기로 했다는 것을. 20년이었어. 우진아, 20년 동안 함께 했잖아.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미안합니다. 성민 형. 하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원한 건 충분합니다. 투자자가 대화를 끊었다. 박 전 대표님, 정리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사무실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대표이사 정우진을 축하하는 박수였다. 복도를 걸으며 박성민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20년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회사도, 신뢰도, 우정도, 모든 것을 잃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성민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부인과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집도 잃고, 회사도 잃었다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사장님,
문이 열리며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소문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박성민이 쓸쓸하게 웃었다.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박성민은 그녀를 위로할 힘조차 없었다. 그날 밤, 박성민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난간에 기대어 그는 오래 서 있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정우진을 너무 믿은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회사 경영에 실패한 자신의 무능이 문제였을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새벽까지 옥상에 있다가 박성민은 집으로 돌아갔다.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박성민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부인은 남편의 얼굴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남편을 안았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부인의 따뜻한 위로에 박성민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어른이 되어 처음 우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눈물이었다. 해임 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박성민은 회사 정리를 마쳤다. 개인 물품을 챙기고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다. 특히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은 박성민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도 열심히 하고. 박성민은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20년을 함께 키워온 회사, 가족 같았던 직원들과 이별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다. 마지막 날, 박성민은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책상도, 서류도 모두 치워진 텅 빈 공간.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던가.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되었다. 성민 형. 뒤에서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성민은 돌아보지 않았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들을 게 없어.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회사를 살리려면. 그만해. 박성민이 정우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깊은 실망만이 서려 있었다. 우진아, 난 배신이 제일 아파. 회사를 잃은 것보다, 돈을 잃은 것보다 내가 날 배신한 게 제일 아파. 형, 20년이었어. 20년 동안 형제처럼 지냈잖아. 그런데 너는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었어? 정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우진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친구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집으로 돌아온 박성민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담보로 잡힌 집에서 나가야 했다. 가진 재산은 거의 없었다. 20년 동안 모은 것을 모두 회사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여보, 일단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부인이 밝게 말했다.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을 격려했다. 미안해.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처음 결혼할 때도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잖아요. 다시 그때처럼 하면 돼요. 부인의 말에 박성민은 조금 위로를 받았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42살.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이도 문제였고 실패한 사업가라는 이력도 걸림돌이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아빠, 배고파. 어린 아들이 말했다. 박성민은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일자리 구할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저축은 바닥났고 생활비조차 없었다. 박성민은 자존심을 버리고 아무 일이나 하기로 했다. 공사장 일용직, 택배 배달, 주차 관리.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했다. 어느 날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았다. 건물 청소 관리직 모집. 박성민은 망설였다. 한때 회사 사장이었던 사람이 청소부가 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장 돈이 필요했다. 면접을 보러 갔다. 장소는 동신전자 건물이었다. 이제는 서린타워로 이름이 바뀐 그곳. 박성민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아빠 힘내세요. 아침에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박성민은 결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청소 관리 지원하신 분이시죠? 이력서 주세요. 인사 담당자가 무심하게 말했다. 박성민은 이력서를 건넸다.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전 직장은 동신전자 대표이사? 담당자가 놀라며 박성민을 다시 보았다. 박성민은 담담하게 설명했다. 사업 실패로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든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채용하겠습니다. 다만 신원 조회는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박성민은 자신이 세운 회사 건물의 청소부가 되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장소는 같았다. 아이러니했다. 첫 출근 날, 박성민은 새벽 6시에 건물에 도착했다. 청소 관리 책임자가 작업복과 도구를 건넸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1층 로비 청소입니다. 박성민은 작업복을 입고 걸레를 들었다. 한때 이 로비를 당당하게 걸어 다녔던 자신. 이제는 그 바닥을 닦는 사람이 되었다. 감정이 복잡했지만 일을 시작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에 집중했다. 누군가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저 청소하는 아저씨, 새로 온 사람인가? 그런가 봐. 나이가 좀 있으시네.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그들 대부분은 박성민이 떠난 후 입사한 사람들이었다. 점심시간, 박성민은 지하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다른 청소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 새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박성민입니다. 아, 성민 씨. 반가워요. 여기 일 힘들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요. 동료들은 친절했다. 박성민은 그들과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비록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여기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박성민은 점점 청소일에 익숙해졌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졌다. 어느 날 15층을 청소하다가 정우진과 마주쳤다. 정우진은 이제 이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는 박성민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박성민은 그저 바닥을 닦으며 옛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도 자기 길을 가는 거겠지. 박성민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 수 없었다. 지금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박성민은 한 번도 이 건물을 떠나지 않았다. 청소부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세월을 보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고 그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다. 서린타워는 더 크게 성장했고 정우진은 성공한 기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박성민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새벽에 출근해 건물을 청소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직원들은 계속 바뀌었다.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오고 오래된 사람들이 나갔다. 하지만 박성민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 건물의 유일한 상수였다. 성민 아저씨는 정말 오래 일하셨네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젊은 직원 이지은이 물었다. 그녀는 영업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원이었다. 박성민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30년쯤 됐나? 30년이요? 와, 그럼 저희 회사 역사랑 비슷하시네요. 그렇네. 긴 시간이었지. 박성민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지은은 그의 미소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깊이를 느꼈다. 평범한 청소부 아저씨 같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아저씨, 혹시 예전에 다른 일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말투나 태도가 좀 특별하신 것 같아서요. 박성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젊었을 때 작은 사업을 했었지. 하지만 실패했어. 그래서 여기서 일하게 됐고.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거지. 이지은은 박성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서 오랜 세월의 지혜가 느껴졌다. 사실 박성민은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였기에 오히려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 직원들의 사생활, 회사의 내부 사정, 경영진의 고민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정우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았다. 30년 동안 그의 변화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했던 정우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도 변했다. 나이가 들고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외로워졌다. 어느 날 밤, 박성민은 야근하다 15층에서 정우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 중이었다. 아니야, 후회하지 않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정우진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성민이 형. 그 사람 소식은 모르겠어. 연락한 지 오래됐어. 박성민은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정우진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끔 생각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뭐. 너무 오래됐어. 전화가 끊어졌다. 잠시 후 정우진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박성민은 황급히 청소 도구 뒤에 몸을 숨겼다. 정우진은 복도를 지나가다 잠시 멈췄다. 마치 누군가의 존재를 느낀 듯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박성민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정우진도 가끔 자신을 떠올린다는 것이 의외였다.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다음 날, 박성민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다. 9층 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에 대화가 들렸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정우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경쟁사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우리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투자해야지. 왜 안 했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작년에 분명히 R&D 예산을 늘렸잖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다른 부서로 전용되었습니다. 누가 승인했어? 사장님께서. 정우진이 한숨을 쉬었다. 박성민은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피곤해 지친 정우진의 얼굴을.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다. 박성민은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다. 화이트보드에는 각종 그래프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실적 하락, 비용 증가, 이익 감소. 옛날과 똑같네. 박성민이 생각했다. 30년 전 자신이 직면했던 문제와 비슷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화이트보드를 지우며 박성민은 문득 생각에 잠겼다. 만약 자신이 아직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가정이었다. 현실은 현실이고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후에 박성민은 지하 보관실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다. 열어보니 옛날 회사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동신전자 시절의 사진들, 문서들, 명함들. 그 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박성민과 정우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사진. 회사 창립 5주년 기념 파티에서 찍은 것이었다. 둘 다 행복해 보였다. 미래를 향한 꿈으로 가득했다. 박성민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때는 정말 좋았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성공을 나누었다. 언제까지나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 일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박성민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다. 저녁이 되어 박성민은 마지막 청소를 마쳤다. 15층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저도 그 중 하나겠지. 박성민이 중얼거렸다. 그도 이 도시의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였다. 특별하지 않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이야기. 퇴근길에 박성민은 편의점에 들렀다. 아내를 위해 우유를 사고
손주들을 위해 간식을 샀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했다.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서로는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다. 2025년 가을, 박성민은 72살이 되었다. 서린타워에서 일한 지 30년째였다. 회사는 그에게 은퇴를 권유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였다. 성민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지 않으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퇴직금 넉넉하게 드릴게요. 박성민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신체적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다. 알겠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퇴식을 열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은퇴식이요? 박성민이 놀라며 물었다. 청소 직원에게 은퇴식을 열어준다는 것이 의외였다. 네, 30년이나 근무하신 분은 처음이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요. 박성민은 잠시 망설였다. 은퇴식이라. 그것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의미했다. 30년 동안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아온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회사의 호의였고 동료들과 제대로 작별할 기회이기도 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식 날짜가 정해졌다. 한 달 후였다. 그 한 달 동안 박성민은 여느 때처럼 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것과 이제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같은 시기 정우진도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 67살의 그는 건강 문제로 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후계자도 정해졌고 인수인계도 거의 끝났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원들이 인사했다. 정우진은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성공한 기업가로 인정받았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특히 요즘 들어 박성민이 자주 떠올랐다. 30년 전 자신이 배신한 친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정우진은 비서에게 물었다. 박성민이라는 사람 알아? 박성민이요? 어떤 분이신데요? 옛날에 우리 회사, 아니, 전신인 동신전자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아, 그럼 인사 기록을 찾아볼까요? 아니, 됐어. 그냥 물어본 거야. 정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박성민은 이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을 것이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여기 있을 리 없었다. 은퇴식 이틀 전, 인사팀은 박성민의 양력을 정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맞나? 박성민 씨가 예전 동신전자 대표였다고? 담당자가 오래된 인사 기록을 보며 당황했다. 맞아. 여기 보면 1995년에 해임되고 같은 해에 청소관리직으로 재입사했네. 세상에. 사장이 청소부가 되어서 30년을 일했다는 거야? 이거 사장님께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지금 바로 올라가자. 인사팀 직원들이 15층으로 향했다. 정우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데? 박성민이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지금 우리 회사 청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30년째요. 뭐라고? 정우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1995년에 해임되신 후 같은 해에 청소직으로 재입사하셔서 지금까지 근무 중이십니다. 이번에 은퇴하시는데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정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박성민의 근무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청소관리직, 1995년 입사, 무단 결근 0일, 포상 다수. 그리고 사진. 72살의 박성민 사진이었다.
정우진은 그 사진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여기 있었다고? 네, 사장님. 정우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박성민이 이 건물에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자신은 몰랐다. 아니, 보지 못했다. 은퇴식이 언제지? 이틀 후입니다. 내가 참석하겠네. 네, 사장님이요? 직원들이 놀랐다. 청소 직원 은퇴식에 사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연하지. 30년 근속한 직원인데. 준비 잘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나간 후 정우진은 혼자 남았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박성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젊은 날의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성민아.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동안 친구는 바로 곁에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다. 이사회에서 친구를 배신하던 순간, 박성민의 상처받은 눈빛, 그리고 그 후 달아났던 자신의 모습.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 정우진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다. 은퇴식에서 박성민을 만나야 했다. 제대로 사과하고 진심을 전해야 했다. 비록 30년이 늦었지만 박성민은 은퇴식 준비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동료들이 격려해주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 그는 그들의 마음에 감사했다. 성민 씨, 정말 오래 일하셨어요. 존경스러워요. 고마워. 나도 즐거웠어. 은퇴식 전날 밤, 박성민은 집에서 가족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 모였다. 할아버지, 내일 은퇴식이죠. 저희도 가도 돼요? 손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다 같이 가자.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신 거잖아요. 손녀의 말에 박성민은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순수했다. 그의 과거를 모르고 다만 성실하게 일한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행복하셨어요? 그 일하시면서? 응, 행복했단다. 박성민은 진심으로 답했다. 비록 청소부로 30년을 보냈지만 후회는 없었다. 가족을 지켰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은퇴식 당일 서린타워 1층 대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박성민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를 알던 직원들, 그리고 회사 임원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박성민은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3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가족들도 함께였다. 아내와 아들들,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그를 바라봤다. 우와, 사람 많다. 손주가 놀라며 말했다. 박성민도 의외였다. 자신의 은퇴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박성민의 양력을 소개했다. 박성민님은 1995년부터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셨고 무단 결근 단 한 번 없으신 모범 직원이십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성민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정우진 사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사장이 청소 직원 은퇴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우진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박성민을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진입니다. 정우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박성민 님과 저는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정우진을 바라보았다. 박성민도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사실 박성민 님은 단순한 청소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진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30년 전, 이 회사는 동신전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님은 그 회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사람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를 하셨던 박성민 님이 이 회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박성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와서 감추고 싶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정우진이 계속 말했다. 1995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박성민 사장님은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본인의 집까지 담보로 잡으시며 직원들을 지키려 하셨죠. 정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장님을 배신했습니다. 투자자들과 손잡고 사장님을 내쫓았습니다. 회사를 빼앗았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그리고 사장님은 그 후 이 회사에 청소부로 재입사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사장님이 이 건물에 계신 줄.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박성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성민 형,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사과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의실은 조용했다. 모두가 박성민의 반응을 기다렸다. 박성민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우진아. 박성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고개 들어.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많이 생각했어.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했지.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잤어. 박성민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과거에 갇혀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는 것을. 박성민이 정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기로 했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형. 정우진이 흐느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30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 청소부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거든. 겸손, 인내, 감사. 사장일 때는 몰랐던 것들을. 박성민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나는 이 건물의 모든 구석을 알아. 30년 동안 매일 청소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모든 이야기도 알아. 직원들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청소부는 보이지 않는 존재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회사의 진짜 모습을. 박성민이 웃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비록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해. 회의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박성민의 말에 깊이 감동받은 것이다. 우진아, 너도 내 길을 걸었어. 나도 내 길을 걸었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회사를 지켜왔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박성민이 정우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둘 다 은퇴야.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남은 시간은 평화롭게 살자.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야. 정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박성민을 껴안았다. 30년 만의 포옹이었다. 두 노인은 오래 그렇게 서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진심 어린, 따뜻한 박수였다. 영업팀의 이지은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성민 아저씨, 아니 박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저씨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친절하셨어요.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죠. 이지은이 꽃다발을 건넸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사장님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회사를 지켜주셨잖아요. 존경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나와 박성민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청소 동료들도 나와 포옹했다. 성민 씨 덕분에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항상 먼저 나서서 일하시는 모습 본받고 싶었어요. 박성민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주었다. 가족처럼 여겼던 동료들이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박성민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우진 사장님, 용기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성민이 정우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행복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성민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가족들이 그를 맞이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은퇴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정우진은 마지막까지 남아 박성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성민 형,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야.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아무도 몰라. 두 사람은 오래 대화를 나눴다.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눴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했지만 여전히 아픈 부분도 있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박성민은 마지막으로 건물을 한 바퀴 돌았다. 30년 동안 매일 청소했던 그 복도들, 계단들, 화장실들. 이제 이별할 시간이었다. 1층 로비에 서서 박성민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높은 건물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다. 이 건물과 함께한 오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안녕, 서린타워. 그동안 고마웠어. 박성민이 작게 중얼거리며 건물을 나섰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은퇴 후 첫 아침. 박성민은 6시에 눈을 떴다.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30년 동안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오늘부터는 좀 쉬어도 돼요. 아내가 말했다. 응.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박성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갑자기 막막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박성민은 산책을 나갔다. 집 근처 공원이었다. 평일 아침인데도 공원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은퇴한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새로 오신 분인가요?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한 명이 말을 걸었다. 네, 어제 은퇴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5년 전에 은퇴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은퇴 후의 삶, 취미, 건강관리. 박성민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노인의 말에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박성민은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다. 아침에 산책하고, 오전에는 독서하고, 오후에는 손주들을 돌봐주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어느 날 정우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나야. 시간 되면 점심 같이 할까?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다. 30년 만에 제대로 마주 앉은 자리였다. 잘 지내? 응. 적응하는 중이야. 너는? 나도. 은퇴하니까 할 일이 없네. 정우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박성민도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공허함이 찾아온다. 우진아, 미안한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 그때 왜 그랬어? 정말 궁금해. 회사 때문이었어. 아니면. 박성민의 질문에 정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어. 회사도 살리고 싶었고 나도 올라가고 싶었어. 정우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형은 너무 신중했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지. 하지만 나는 빨리 성장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를 밀어냈구나. 미안해, 형.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 정우진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30년 동안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회사도 키웠고 돈도 많이 벌었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늘 뭔가 빈자리가 있었어. 그 빈자리가 뭔데? 우정이야.
형과의 우정. 그걸 돈으로 살 수는 없더라고. 박성민은 정우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진아,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정말. 형이 날 용서해줘. 이미 용서했어. 은퇴식에서 말했잖아.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성민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30년 전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친구로.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3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갔다. 박성민은 또 다른 변화도 경험했다. 은퇴식 이후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기업, 학교, 단체에서 그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지만 아내의 격려로 용기를 냈다. 첫 강연은 한 대학교에서였다. 경영학과 학생들 앞에서 박성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성공과 실패, 배신과 용서, 그리고 30년의 청소부 생활.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강연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30년 동안 견딜 수 있었어요? 원망하지 않으셨나요?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박성민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다. 견딜 수 있었던 건 가족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흘렀더라고요. 원망. 처음에는 했죠. 하지만 원망은 나만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글쎄요. 아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제 삶도 나쁘지 않아요. 후회는 없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박성민은 깨달았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연 횟수가 늘어났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박성민은 보람을 느꼈다. 청소부로 30년을 보낸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또한 박성민은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었다. 노숙자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후원했다. 제가 어려웠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죠. 박성민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그의 진심 어린 봉사는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정우진도 박성민의 영향을 받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봉사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형,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그렇지.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이야.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다. 박성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청소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다.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즐거워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해줘요. 그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었을 때 이야기요. 박성민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성공의 기쁨, 실패의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대해.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박성민은 아내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여보, 지금 행복해요? 아내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박성민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행복해. 힘들 때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박성민의 은퇴 이후 2년이 흘렀다. 그의 삶은 평화롭고 보람찼다. 강연과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어느 날 서린타워에서 연락이 왔다.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박성민은 기꺼이 응했다. 기념식 날, 박성민은 다시 서린타워에 발을 디뎠다. 2년 만이었다. 건물은 여전했지만 느낌은 달랐다. 이제는 방문객으로 온 것이었다. 박성민 선생님, 환영합니다. 현재 사장이 직접 나와 인사했다. 박성민은 정중하게 답례했다. 기념식장으로 가는 길에 박성민은 건물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30년 동안 청소했던 그 복도, 계단, 화장실, 모든 것이 추억으로 다가왔다. 감회가 새로우시죠? 옆에 있던 정우진이 말했다. 그도 초대받아 참석한 것이었다. 응, 많은 일이 있었지. 우리 여기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건물을 바라보았다.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 배신과 아픔의 시간,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순간, 모든 것이 이 건물 안에 담겨 있었다.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회사의 역사를 되짚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창립 초기의 모습, 성장하는 과정, 위기와 극복, 그리고 현재의 모습. 박성민은 영상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제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30년간 청소부로 일하신 박성민 선생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박수가 터졌다. 박성민은 단상에 올랐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입니다. 박성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이 회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60년 전 창립 멤버였고, 35년 전 해임되었고, 30년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직원들이 숨죽여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박성민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저는 사장일 때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박성민의 눈빛이 깊어졌다. 첫째, 가족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없었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둘째,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청소부든 사장이든 직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셋째, 용서입니다. 원망과 미움은 나만 힘들게 합니다.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박성민이 청중을 둘러보았다. 저는 청소부로 30년을 일하며 이 건물의 모든 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청소는 제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닦아내고, 원망을 씻어내고,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직원들 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정상에 오르고, 때로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위치에 있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장에서 청소부가 되었지만 제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깊어졌습니다. 박성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십시오. 직급이나 연봉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진짜 삶을 배웠습니다. 박성민이 마지막 말을 이었다.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려움에 처한 직원이 있다면 그를 버리지 말고 함께 극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고래와 같은 박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쳤다. 박성민은 깊이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기념식이 끝나고 많은 직원들이 박성민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박성민은 그들 하나하나와 악수하며 격려했다. 이지은도 찾아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영업팀 이지은입니다. 물론이지. 지은 씨. 잘 지냈어? 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늘 보여주신 성실함을 본받고 있습니다.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해가 지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박성민은 정우진과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3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옥상. 형, 그때 여기서 많이 힘들었지?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정말 힘들었어.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미안해. 내가 형을 그렇게 만들었어.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박성민이 난간에 기대어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우진아, 너 알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뭔데? 지금 이 순간이야.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야. 박성민이 정우진을 바라보았다. 우리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과거는 용서했고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친구야.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다. 며칠 후 박성민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갔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박성민은 아이들과 함께 뛰었다. 74의 나이에도 그는 활기찼다.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웠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박성민은 일기를 썼다. 30년 동안 매일 쓴 습관이었다. 오늘 서린타워를 다시 방문했다.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다. 아픔도 있었지만 배움도 있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를 산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일기를 쓰며 박성민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파란만장했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다. 성공도 경험했고 실패도 경험했다. 배신도 당했고 용서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섰다. 청소부로 30년을 일하며 존엄을 지켰다. 여보, 뭐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일기 쓰고 있어. 피곤하면 쉬어요. 괜찮아. 이제 다 썼어. 박성민은 일기장을 덮었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저도요.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 손주들이 커가는 것도 봐야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박성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신문과 방송에서 그의 삶을 다뤘다. 책도 출간되었다. 청소부 사장의 30년이라는 제목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박성민은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겸손했다.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성실하게, 감사하게 살았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박성민을 찾아왔다.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청년이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네도 그렇게 느끼는구나. 나도 그랬어. 박성민이 따뜻하게 답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건가 생각해봐. 자네는 아직 젊고, 건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실패자라는 낙인이,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훈장이야. 자네가 도전했다는 증거거든. 박성민이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도 실패했어. 회사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감사했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았어. 청년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자네도 할 수 있어. 지금은 바닥이지만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어. 천천히, 한 걸음씩.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청년이 힘차게 인사하고 돌아갔다. 박성민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기뻤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박성민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냈다. 강연과 봉사를 계속하며 의미 있는 나날을 보냈다. 어느 봄날, 박성민은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모두 함께였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손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너희들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성민은 손녀를 안아주었다.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믿어.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박성민은 가족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삶은 아름다웠다. 고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다.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박성민은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청소부로 30년을 보낸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그를 더 깊고 넓게 만들었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박성민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간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이것이 청소부 아저씨의 숨겨진 정체가 전하는 메시지였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박성민은 오늘도 산책을 나간다. 공원을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다. 평범한 하루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하루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이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여기,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청소부에서 사장으로, 그리고 다시 청소부로. 박성민의 인생은 원을 그렸다. 하지만 그 원 속에 무한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